불확실성이 세계다. 1987년 주식시장에 폭락을 가져왔던 블랙 먼데이 사건부터 2008년 미국 대형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 같은 사건들은 이성적인 인간들의 합리적 행위를 전제로 발전해온 경제학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 전통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은 한 권의 책이 있다.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도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안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주지 않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환경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경제학에서 보는 합리성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한된 그 범위에서의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밝혀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20세기 말 인류의 최대 발명품인 인터넷.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현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판단과 선택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 그 원인이 인간의 사고체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사고체계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우리 머릿속의 두 가지 사고체계를 각각 시스템 1과 2로 구분한다. 시스템 1이 직관을 뜻하는 빠르게 생각하기라면 시스템 2는 이성을 의미하는 느리게 생각하기다. 예를 들면 이렇다. 달려드는 자동차를 피하는 동물적 감각의 순발력이나 러시아의 수도를 떠올리는 것처럼 자동적인 기억의 정신 활동이 빠르게 생각하기다. 반면 복잡한 수학 문제처럼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지 않는 문제의 답을 심사숙고해 노력하는 사고방식은 느리게 생각하기다. 시스템 1의 빠르게 생각하기와 시스템 2의 느리게 생각하기는 서로 교류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처음 배울 때는 시스템 2로 의식하며 건반을 두드리지만 익숙해지면 시스템 1에 의해 손가락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지에 도달한다.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교류는 언뜻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벽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는 편향이나 확대 해석과 같은 오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온순하고 착하며 수줍음이 많은 스티브라는 소년이 있다. 스티브는 나중에 도서관 사서나 농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사람들은 스티브의 성격에 착안해 10중 8구 사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스티브는 농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에는 사서보다 농부의 숫자가 20배나 더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엄연히 통계가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단순히 유사성이나 각자의 고정관념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정관념에 기초한 추론적 판단,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휴리스틱은 그러니까 적은 정보로 그냥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주먹 구구식 방법 내지는 뭐 어림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을 갖기는 한데 그게 이제 휴리스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휴리스틱은 시스템 1이 야기한다. 직관적인 사고는 연상작용에 크게 휘둘리는 편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반면 주의를 기울이는 시스템 2는 바보 같은 생각과 또 부적절한 충동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시스템 2가 게으른 속성을 지녔다는 것.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느린 이성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즉각적인 빠른 직관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이고 빠른 직관의 시스템 1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시스템 1의 작동으로 인해 머릿속에 빠르게 들어오는 직관적 판단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역시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의심 없이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낙관적인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세운 기업의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 예상하나 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창업자들은 평균 60%의 성공률을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들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불과 35%. 예상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저자는 이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미래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낙관적인 편향이라고 말한다. 위험 감수자들이 자신이 처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낙관적인 태도 역시 시스템 1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직관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측을 내놓고 그것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여튼 그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관사나 발행사나 그러니까 가치를 조금 이제 그 부풀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뭐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주가 내지는 자기가 투자한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잘 될 거야, 뭐 가격이 오를 거야, 뭐 나는 나는 손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낙관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빠지는 편향과 낙관적인 사고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저자는 시스템 1에서 기인하는 오류들을 막기 위해서는 직관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야 인지적인 지뢰밭을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만들어진 그 과정으로 평가되리라 기대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을 사회 및 경제 활동의 주체로 정의한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조종하고 이끄는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각에 관한 생각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을 가진 인간의 사고체계에 주목합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빠른 사고가 논리적인 느린 사고를 지배하면서 대부분의 인간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빠른 사고 탓에 사람들이 당신이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함정에 빠져 근거 없는 낙관주의의 노예가 된다는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